그 이제 이게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조금 하다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난 다음입니다. 부산에 내려서 그 여기 이제 변호사 노무현인데 여기 요 시절보다는 조금 더 관록이 붙고 그냥 바로 그 사무실도 더 번듯해졌죠. 아마 그 돈을 좀 번 다음 그 조세 전문가로서 이제 상당히 잘 나갔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고 출신 이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회계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일반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밝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자료 검토 중인 모습입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돈 잘 벌어서 요트 샀다고 하는데, 요트 하니까 어마어마한 걸로 생각을 하지만, 요 2인승, 요 조그만 노트, 조그만 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또 요트를 탔다 하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근데, 본인도 그러시죠. 당신도, 내가 그때는 돈 잘 버는, 잘 나가는 속물 변호사였다. 사회 문제에도 관심도 없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림 사건을 맡지 않았으면 과연 어땠을지. 솔직히 1980년 광주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그냥 또 일반인들이 잘 몰랐죠. 1980년도. 그리고 79년 부마 항쟁에 대한 얘기도 또 많지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 세법 들여다보는 그 속물 변호사도 돈 밝히고 셨는데 그런 이유를 본인이 설명을 하셨죠. 그 노무현 대통령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가난이라는 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했고 어떤 때는 잘 데가 없어서 학교에서 덜덜 떨면서 겨울밤을 보내야 했었던 그런 적도 있고 그렇게 아주 가난에 치를 떨 정도로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아까 결혼식 사진으로 가볼까요? 네, 결혼식 사진이 몇 장 더 있었는데 정리하다가 얼로 가는 모양이에요. 보통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가난한 집 아들이 고시에 붙었다 하면은 신분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잣집으로 장가를 들게 됩니다. 바로 마담 뚜들이 그러니까 딱 사법연수 누구 붙었다 하면은 결혼했나 안 했나 쫙 보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서 탈락을 한 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했고 큰아들 권호 씨 태어나고 난 다음에 고시에 이제 늦게 29인가 20살에 비교적 늦은 나이에 그러나 독하게 한 걸 감안한다면 이제 붙은 게 참 신기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졸 사법시험 패스에 신화를 썼었던 거고요. 네, 요트. 이제 남천동의 비치 아파트. 그 당시에 부산에서는 제일 또 좋고 잘 나가는 아파트였다고 하는데, 이게 그 아파트인가 모르겠네요. 변호인에 보면은, 자기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그곳을 샀다 하는데, 이 아파트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을 나쁜 길로 이끌었다고나 할까요? 이제 이 부산에서 김광일 변호사, 그다음에 이흥록 변호사, 이제 이 두 분이 부산의 인권 변호사예요. 근데 이제 부림 사건이라는 게 이흥록 변호사가 양서조합 이런 걸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책 읽는 모임을 가졌는데 그 사건에 김광일 변호사까지 이제 부산의 공안 검찰이 구속시키려고 하니까 김광일 변호사도 몸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 이흥록 변호사가 다 맡아서 할 수 없을 때 어이어이하여 영화 변호인에서 소개된 바처럼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우연한 기회에 맡게 됐다는 거죠. 우연한 기회에 맡게 됐는데 고우석 씨 부임 사건 피해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진짜로 갈고리로 돈을 긁고 있다는 얘기가 도는
잘 나가는 속물 변호사.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걸 맡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밤잠을 안 자면서 아마 이제 몇 명, 그러니까 영화 변호인에서 이제 박진우 씨로 진우로 나온 게 이제 몇 명 캐릭터를 이제 합친 거긴 하겠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노무현 변호사도 학생들 만나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몸에 이제 정말 그 시꺼먼 피멍이 든 걸 보고 충격을 받고, 이제 그러면서 학생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전환시대의 논리나 또 역사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책들을 읽었다. 그리고 그 책을 변호사님을 읽어보셨어 하는 얘기, 아니, 나 읽어본 거 없다 했더니, 이걸 읽어야 우리 사건 변호할 텐데 했더니, 진짜로 밤을 새가면서 그 책들을 읽고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뒤늦게 의식화가 되신 거죠. 뒤늦게,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해서 이 불임 사건에 걸려든 그 당시 대학생들이 읽은 그 책들을 같이 읽으면서 제가 다른 데 사진을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합치다가 안 갖고 왔네요. 그 역사는 무엇인가 변호인 따로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변호인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반어법 행위자 열전이 바로 이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이 지금 반어법 행위자 열전의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제목이 차동영을 찾아라예요. 차동영이 바로 여기 누구죠? 곽도원 씨 맞죠? 곽도원 씨가 했었던, 여기 있네요. 경감 차동영. 차동영인데, 이 고문경관이죠. 이 고문경관을 우리 사회의 이 가해자들이 전혀 처벌받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지내는 그 모습, 그것들을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내일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방법으로서 저는 이 과거사 부분을 하는 게 제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또 하필 이 작업을 사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했는데, 영화 변호인 보고 난 다음에 자꾸 뒷목이 뻣뻣해지고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동영을 찾아라가 첫 번째 제목이 됐고요. 거기 이제 강검사, 조민기 씨, 안 좋은 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떴는데, 여기는 이제 검사 1명 나오지만, 검사가 3명이었고, 그 중에서 2명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검사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아주 좋아했던 배우 김영애 씨. 벌써 조민기의 김영애 이 두 분이 벌써 이 영화 출연했던 분들이 세상을 떴네요. 그리고 임시완 씨가 진우 역을 아주 잘했고, 송강호 역시 좋은 배우입니다. 좋은 배우, 정말 좋은 배우로 열연을 해주셨고. 이 불임 사건 때 말이죠. 근데 이제 전부 다 재판을 같이 받은 건 아닌데, 그 중에서 이호철 씨, 부산대생 이호철 씨.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이 세계로 끌어들인 장본인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또 잠깐이지만 민정수석도 지냈었던 이분이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당시 80년대 초반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 무죄를 때렸던 판사가 부산지법에서 바로 진주지원으로 좌천됐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았는데, 그 불이익을 받은 정의로운 판사님이 누굽니까? 지금 태극기 부대에 앞장서고 있는 서석구 변호사가 그 당시에는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기가 무죄 때려놓고서 그놈들 사실은 공산주의자야.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호철 씨인데, 불임 사건이 이제 커질 때, 이호철 긴급수배에서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우 역할을 했었던
분, 그 이상훈 씨, 아니, 그 훈 씨의 결혼식, 거기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주례를 섰었죠. 그 당시에 아까 이제 그 영화에서 조민기 씨가 강 검사라고 했는데, 검사가 불임 사건에서 2명 기억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부산지검 공안부장이 최병국입니다. 5.18 불기소를 했었던 했었는데, 거기 이제 관련자였죠. 그리고 한보 등 편파 수사의 대가로 영전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이 한보 수사를 PK 검찰의 축소 버라이어티 쇼라고 하면서 거기에 핵심이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 등 16명. 이다 이제 그렇게 지목을 했었죠. 한보에 이제 돈을 받은 정치인. 예. 예, 그런데 한보에서는 돈 받고 봐주고, 한 총련은 왜 그때 6,000명 가까이 5,000명 구속한 적 있죠. 그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건대 사건보다 이제 더 크게 연대 사태 당시에 5,700명을 연행했으니까 5,700명이면 군대도 쳐도 3개 연대를 연행한 거예요. 3개 연대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임 사건의 당시에서 역할은 검사 중에서는 이제 막내 검사였지만 그 후에 활약이 대단했던 고영주. 한 달 동안 고문당했다고 영화 변호인 엉터리다. 고문한 적 없다.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자였다고 자백을 했다느니 이제 누가 그랬냐 하고 하니까 참 비겁하게 돌아가신 분을 댔어요. 이상록 씨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분 참 여기 잠깐만요. 네. 그분 추모 문집에 나온 걸 제가 책 정리하다가 찾았는데요. 여기 사랑공화국에서 밀공화국으로, 이분이 만든 지하 조직의 이름이 사랑공화국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서 이제 좀 높여드렸어요. 예, 고문을 좀 뻔하게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자기한테 잘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 하다가서 이 변호인들이 사건 관련자들이 누가 그딴 소리를 했다고 그러느냐 했더니 참 야비한 거죠. 돌아가신 분, 그 사람이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건을 비틀고 미화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었죠. 이 고영주는, 그러니까 변호인이 이제 최근에 이제 영화가 나오고 있을 때 무죄를 받았는데, 이분이 과거사위원회, 진실화위원회 사무국장을 했었던 이 설동일 선생 등등 해서 이제 부산 쪽, 아까 권호석 선생, 고호석 선생이고 등이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노무현 변호사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 오늘 무죄 선고받은 건 노 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정말 고마워하고 있고, 아마 그 당시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노무현 대통령 영상에도 보면 우리 고호석 선생이 많이 인터뷰를 하고 계시죠. 여긴 통합진보당 해산을 해산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과는 황교안이가 따먹었지만, 실제 황교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무부 문건의 70%는 고영주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영주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장한 건 민주노동당 때부터예요. 민주노동당 때부터 해산을 청원해서 드디어 해산을 성사시켰고, 저랑 동종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친북 반국가 행위자 임명사전. 제 거에 고영주가 올라 있고요. 고영주 거에 제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동업자인데요. 여기 2009년에 시작했고, 저희가 2015년에 시작했는데,
저희가 먼저 나올 겁니다. 저희는 더디지만 그래도 이렇게 확실하게 진전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뭐 꽁고 먹은 소식이 아무것도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10년이 돼가는데, 예. 근데 이제 여기가 또 이제 맹활약을 한 게 전교조 위적 단체인가. 그래서 고영주가 밤낮 자랑하는 게 자기가 전교조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다. 그리고 전교조의 이론이라는 게 일본의 뭐 진교육을 베낀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거 해서 저희가 대검의 문건을 만들어서 전국에 퍼뜨리고 그 전교조 해직 이라는 강경 대응을 촉발한 게 자기다. 이제 뭐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통합진보당도 해산시켰는데 전교조 해산을 왜 못 시키느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이 됐죠. 그리고 MBC 박문진 이사장이 되고, 그러면서 박문진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맨날 떠드는 게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다. 변호를 맡았던 노무현과 문재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뭐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가서 노무현 대통령 이적세력이다. 그리고 이 사람, 문재인 대통령을 일으키죠.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거 시간 문제다. 문재인도 공산주의자, 노무현도 공산주의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점잖으신 분이 어찌나 화가 나셨는지 내가 공산주의자일까요 하면서 1인 시위까지 나섰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러면서 인권 변호사로 거듭나게 돼요. 인권 변호사로 이제 이 부임 사건을 겪으면서부터는 뭐 잘 나가던 조세 변호사가 나중에는 일반 사건 맞지 않고